반갑습니다. HR리스트의 HRD 실무 360회 제14강 12월에 해야 할 일. 자, 어느새 1년이 이제 끝입니다. HRD 담당자가 한 해를 보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 1월부터 11월까지 거쳐오시면서 와, 이렇게 할 일이 많았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2쿼터, 3쿼터 할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1년 내내 바쁘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1년을 놓고 봤을 때 바쁠 시기, 중요한 시기는 있다. 근데 그거보다 약간 경중이 낮은 시기도 있다. 근데 HRD 활동이 그래도 이 인사의 조직에 속해서 회사 전사 경영 전략의 일부를 받아서 달성해야 되는 그 측면에서 이 12월은 마지막,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2월 달에 교육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2월 달에 교육을 개설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키면 해야죠. 하지만 스스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12월 달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항상 짚고 가는 거 있죠? 매월 HR 담당자가 할 일이 있다. 이슈 파악,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스킬이 있다. 그리고 우리 HRD 활동은 항상 8주 주기로 해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12월에 해야 될 일은 제가 권장하는 것은 전년도 12월에 1년 전에 올해 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짤 때, 그 활동 계획을 짤 때 12월에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은요, 전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요. 전략이 확정되는 달이에요. 거기에 HRD 활동에 대해 관련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또는 그 전사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요, 1월 달에 있을 교육을 사실은 준비해야 됩니다. 1월 달에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신입 또는 특별교육 또는 승진자 교육.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확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실질적으로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달이다. 그러니까 논란 얘기가 아니라 교육 실행은 자제를 해라. 왜냐하면 10월 달에 경영 이슈. 자, 이제 인사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원들, 이제 새롭게 임원 되시는 분도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직책자에 대한 인사가 나오고, 또 조직 개편이 나오죠. 참, 제가 몸담았던 회사 중에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꼭 조직 개편이 돼요. 이 조직 개편에 항상 그 살얼음판을 걷는 데가 HRD 조직이에요. 지금 보시면은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에 속한 계열사라 하더라도 HRD 전담 부서가 많지 않아요. 적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HRD 조직이 있는 회사라면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항상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12월에는 그런 조직 개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사, 그리고 사업부 단위, 실본부, 사업부 단위로 이제 그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속에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일이 있다 없다 부분을 파악하는 측면이 매우 중요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 실적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분 회사 차원에서는 뭐 아쉽지만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사업 매각이나 또는 뭐 구조조정 또는 좋은 의미라면은 또는 회사에 대한 M&A 이런 것 등등이 이때 오픈이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다음 해에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할 때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0월달 되면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이 될 거고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잘 빨리 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HRD 담당자가 12월에 해야 될 일입니다. 보편적으로는 그 1월 달에 신규 입사자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은 입사 첫날부터 시작을 하십사. 그게 타당하고요. 왜냐하면 고용보험
고용보험 그 공단에 신고된 사람이 바로 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전이라면은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교육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첫 출근 날이 교육 시작일로 보는 것이 큰 무리 없다. 따라서 1월부터 교육이 바로 시작되니까 그 준비를 언제 해야 돼요? 12월 해야 되는 거죠. 품위서 언제 받아요?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거 12월 전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가 12월이에요. 이것만 해도 벅찰 겁니다. 그래 되게 이쯤 되면은요 몇 명이 올지도 알아요. 몇 명이 올지. 물론 이제 편찬 좀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그 또 한편으로는 1월달 또는 3월달에 승진 그 정기 인사로서 승진자 발표를 많이 합니다. 1월 또는 3월달에. 근데 발표 일자와 그 사람이 누구냐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뭐 신임 대리는 신임 과장은 몇 명이다. 그건 옆에 있는 인사부서에서 그건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캐치를 해서 1월 또는 3월에 이런 인사 발령 났을 때 교육 바로 할 수 있도록 승진자 교육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권장하는 거는 3월 달쯤에 우리 정기 인사 발표를 한다는 가정하에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때 인원수 정도는 나오니까 이걸 파악해서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행정적인 업무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 강좌 들으시고 나서요. 그 인사부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인사카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인사카드.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 그럼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교육 이력이 떠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교육에 대한 기록이 1월 1일자부로 나타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안 나타나도 됩니까? 한 회사 조직의 인사기록 카드인데 1월 1일자로 사실은 전년도 기록들이 다 떠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따라서 12월 달에는 올해 한 해 동안에 발생됐던 교육 이력에 대한 실적이 정리가 돼서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개인별 교육 이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매년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직이 회사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이력 관리를 이미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전산으로 관리 안 하고 있다. 뭐 페이퍼상으로 또는 엑셀 자료로 네 가지 모아놓고는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수작업이라도 여러분이 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인사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인사의 그 인사 카드, 인사 기록 카드에 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요, 이런 이력 관리, 물론 이제 전체 임직원 숫자가 몇 명에 따라 다른데, 비즈니스 데이로 한 5일 정도는 소요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월에 해야 될 일, 요 일도 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제도로서 직무 교육에 대한 거는 우리가 HR 담당자가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기는 어렵다. 직무 역량에 대한 그 교육은 우리는 조직 문화, 핵심 가치, 리더십, 공통 능력 이와 관련된 교육은 우리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직무에 대한 거는 주로 현업 부서장과 구성원 간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IDP를 말씀드렸어요.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 그리고 그것이 잘 진행되도록 교육훈련비를 인당 일정액을 지원해주라. 그래서 IDP는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직무 수행 능력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이렇게 풀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다음 해에 대한 IDP 작성이 바로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IDP는요, 인사평가의 프로세스하고 같이 가요. 업적평가할 때 IDP 평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IDP 작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실적을 여러분이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축적을 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얘가 전산으로 관리를 하느냐 수작업에 따라 다르죠. 전산으로 관리를 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전산실에 도움을 받아서 엑셀로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은 수작업으로 된 관리 그 자료들을 엑셀로 딱 정리를 해서 집계를 내줘야 됩니다. 어떤 걸 받았는지 이 데이터는 모아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권장해 드렸던 거는 요 실적에 대한 IDP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점수화돼서 인사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최소 뭐 회사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평가할 때 업적 평가 말고 역량 평가 측면에서 뭐 자기 개발 노력 이런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편에서 한 뭐 5 내지 10 또는 많게는 15에서 20까지 반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르고요. 중요한 건 IDP 실적 낸다. 그리고 다음에 거 작성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경영진들은 경영 여건을 계속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목표 수립과 전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동된 연간 교육계획 이것이 12월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2월 달에는 교육적 활동은 비록 안 하지만 1월 달부터 새해 1월부터 해야 될 일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한 해 실적에 대한 그 정리 크게 두 가지가 있죠. IDP 하나 하고 개인별 이력까지 부분. 이 두 가지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12월이 바쁠 수도 있다. 근데 또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이거 있으니까 이 준비도 무척 큰 거고요. 그래서 은근히 12월 달은 일의 양이 많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